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지난 내용을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IT 회사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줄여서 RDB를 만드는 것을 해봤죠. 그래서 부서, 사원, 프로젝트, 그리고 사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지 그런 관련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RDB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RDBMS는 MySQL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MySQL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잡을 수 있는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었죠. 부서를 나타내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들었었고, 직원들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을 만들었었고,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젝트 테이블, 그리고 어떤 임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담고 있는 works on이라는 테이블을 또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만 정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각 테이블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들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저는 인플로이 테이블부터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하기에 앞서서 이 인플로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인플로이 테이블은 그 임직원의 아이디와 이름, 생일, 성별, 직군, 연봉, 그리고 그 임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 이렇게 여러 애트리뷰트들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컨스트레인츠를 걸어놨었고,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foreign 키로 걸어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SQL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insert into를 써줍니다. insert into를 써준 뒤에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써줘요. 지금은 우리가 employee 테이블에 넣을 거기 때문에 employee라는 테이블 이름을 써줬고요. 그리고 그 뒤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뒤에 우리가 실제로 넣으려는 값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값들을 써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인데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 employee 테이블을 정의할 때 그 애트리뷰트 순서대로 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서대로 아이디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생일,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직군, 그 다음에 연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임직원이 속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왜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null이냐면, 지금 현재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참조할 수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임시로 null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테이블을 정의할 때의 그 애트리뷰트 순서대로 값을 채워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 값은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응하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애트리뷰트인 디파트먼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넣어줄 값이 지금 당장 없지만 일단 임시로라도 null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SQL문을 입력한 뒤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쿼리가 동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른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를 이 employee 테이블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똑같죠.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 써주고, 그 뒤에 value라는 키워드를 써준 뒤에 해당하는 value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성공적으로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duplicate entry라고 뜹니다. 이 1이라는 값이 primary key에서 중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mesh라는 값을 넣어줄 때 이 primary key로 1이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id가 primary key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이 employee 테이블에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제인이라는 임직원 정보를 이 employee 테이블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 id 값을 똑같이 1로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imary key가 중복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SQL을 실행을 하려고 해도 1이라는 primary key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정을 해서 이 id 값을 2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rimary key에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SQL문은 성공을 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SQL문을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번에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에러 메시지를 봤더니 employee check 2라는 이름을 가지는 check constraints가 violate 됐다. 그러니까
문은 위반됐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요. 그래서 이 SQL 문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얘는 왜 실패를 하게 됐냐면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금 연봉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요. 왜 얘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을 생성할 때의 그 SQL 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 연봉 정보와 관련돼서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놨냐면 얘는 이 연봉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입력할 때 보면 얘는 4천만 원을 연봉으로 입력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컨스트레인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할 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된 거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플로이 체크 2라고만 되어 있으면 얘가 정확히 어떤 컨스트레인트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MySQL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ow create table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과로 쭈쭈쭈 어떤 메시지를 띄워주는데 그때 그 중간쯤에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냐? Employee Check to Constraints라는 게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체크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MySQL을 쓰실 때 이런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되면 show create table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RDBMS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봉을 수정을 했고 제인의 아이디도 2로 그대로 유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QL문을 실행을 하면 이제는 성공을 할까요? 여기도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얘도 이 SQL문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데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쭈쭈쭉 있는데 중간에 foreign key constraints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 foreign key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null이어야 되는데 제가 함정 카드로 111이라는 값을 넣어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employee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이 순간에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는 아무런 값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값이 없는데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111이라는 값을 넣어주니까 foreign key constraints에서 실패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foreign key constraints는 참조하는 값이 실제로 그 테이블에 있을 때만 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로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참조하려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게 된다.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employee 테이블을 만들어줄 때 이 아래 부분에서 department id를 foreign key로 걸어줬기 때문에 그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서 이 department id 값은 null로 바꿔줬고요. 연봉도 9,000이고 이 제인의 id도 겹치지 않게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 SQL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성공적으로 이 쿼리문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인과 관련된 이 데이터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니에 대한 데이터를 이 employee 테이블에 넣어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데요. 지금은 이 employee라는 테이블 이름 뒤에 애트리뷰트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값을 넣는 순서에 자유도가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제로 내가 넣고 싶은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이 employee 테이블을 만들 때의 그 애트리뷰트 순서에 따르면 id가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디를 맨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네임과 생일, 성별, 직군, 아이디 순서대로 값을 넣겠다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어떤 애트리뷰트가 빠져 있냐면 셀러리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만 값을 넣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나열한 뒤에는 이제 value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열한 이 애트리뷰트 순서대로 값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니라는 이름을 먼저 적어줬죠. 그리고 제니의 생일, 제니의 성별, 직군, 그리고 제니의 아이디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쿼리 OK라는 응답을 받고 원 로우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니의 정보를 이 employee 테이블에 추가하는 SQL문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employee 테이블에 총 3명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요. 제대로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select를 쓰고 select 뒤에 asterisk를 붙이면 전체 애트리뷰트에 대한 값들을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from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지금처럼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읽어오는 것, 조회하는 것을 다루지는 않지만 맛보기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employee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니의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 아이디, 이름, 생일, 성별, 직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봉이나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대해서는 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값을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널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 제니의 연봉 정보는 5천으로 들어가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5천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왜 5천이라는 연봉 정보가 들어가게 됐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할 때 이 연봉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으로 5천만 원을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제니의 정보를 입력을 할 때에 따로 연봉 정보를 여기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니의 연봉은 디폴트 값으로 5천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니의 연봉은 5천만 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이 insert statement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 insert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하나만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만 추가할 때 처음 create 테이블을 할 때의 그 attribute 순서대로 모든 attribute에 대응하는 값을 넣어주는 쿼리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먼저 적어주고 그 뒤에 테이블 네임을 적어준 뒤에 이제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괄호를 열고 넣으려는 값들을 콤마 세퍼레이트로 넣어줍니다. 이때의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한 값들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부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만 그 값들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똑같이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준 뒤에 내가 넣으려는 그 애트리뷰트 이름들만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애트리뷰트 순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values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때 이 값은 이 attribute 리스트에 나열된 그 attribute에 대해서만 그 나열된 순서대로 콤마 세퍼레이트 형태로 그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를 넣을 때 해당하는 거라면 마지막에 있는 이 insert 문은 한 번에 한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어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준 뒤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넣으려는 여러 튜플들, 여러 데이터들을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그리고 콤마를 통해서 구분 지어준 뒤에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넣으려는 데이터 값들을 지정을 해줘서 이 테이블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튜플들을 한 번에 한 테이블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 employee 테이블에 나머지 직원들의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employee 테이블을 적어준 뒤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적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넣으려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employee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추가는 끝이 났으니까 이제 department와 project, works on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얘는 한 번에 그냥 쓱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먼저 department 테이블에 이렇게 총 5개의 부서 정보를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첫 번째는 ID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ID는 1001번부터 이렇게 ID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이 그 디파트먼트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 그 디파트먼트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ID입니다. 그러니까 employee 테이블의 ID에 해당을 하겠죠. 자, 이어서 그러면 프로젝트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 세 개의 프로젝트 정보를 한 번에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ID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ID 같은 경우에는 2001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ID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리더의 ID, 그러니까 이 ID는 employee 테이블의 ID를 참조하는 foreign 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를 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임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저장하는 이 works on이라는 테이블에도 이렇게 값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총 17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줬고요. 이 첫 번째는 employee ID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ID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employee ID는 employee 테이블의 ID를 참조를 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 ID는 프로젝트 테이블의 ID를 참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각각은 foreign 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해서 쿼리 OK
OK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총 4개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쿼리는 뭐냐면 employee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조회하는 쿼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의 응답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employee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당시에는 department 테이블에 아무런 값이 없었기 때문에 이 department id에 대한 값들은 모두 널로 처리가 됐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department 테이블에도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각 임직원들이 속하는 그 department id를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SQL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employee id가 1인 메시는 개발팀 소속이에요. 그러면 개발팀 id는 1003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시의 소속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SQL문을 작성하면 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update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애트리뷰트를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해줄 거냐, 이거를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et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해주려는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적어준 뒤에 어떤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건지 업데이트를 해줄 애트리뷰트 값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메시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에 한정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 where라는 키워드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뒤에 메시의 id가 1이었기 때문에 id가 1인 임직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쿼리 OK라는 응답을 받게 되고요. one row affected라는 응답이 오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우가 매치가 됐고 하나의 로우가 바뀌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런 쿼리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조회를 할 거라서 select라고 써주고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asterisk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from이라는 키워드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조건절을 여기도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id 1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where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id 1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런 식으로 응답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메시에 대해서 이 메시의 디파트먼트 id가 1003으로 성공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문을 통해 id 1인 메시의 디파트먼트 id를 1003번으로 성공적으로 세팅을 해준 거죠.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의 정보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디파트먼트 id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파트먼트 id를 적절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쿼리를 다 실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 문과 관련해서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개발팀 연봉을 모두 2배로 인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개발팀 id는 1003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각 임직원에 대한 디파트먼트 id를 다 업데이트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널이 아니라 적절한 디파트먼트 id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팀의 연봉을 모두 2배로 인상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대표가 개발팀을 너무 아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업데이트문을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되냐? 개발부서의 id는 100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03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이 연봉을 2배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SQL문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이렇게 업데이트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값을 세팅을 하는 거니까 set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셀러리, 연봉 정보를 2배로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팀 한정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조건절을 적어주기 위해서 where라는 키워드를 써준 뒤에 디파트먼트 id는 1003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개발팀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연봉이 2배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id가 2003인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의 연봉을 2배로 인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테이블이 관련이 있냐면 일단 연봉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플로이 테이블은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id가 2003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연봉을 2배로 올려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worth on이라는 테이블도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테이블이
테이블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2003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 임직원들을 한정해서 그들의 연봉만 2배로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SQL문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 키워드 적어주고 그 뒤에 지금 연관된 테이블이 2개이기 때문에 둘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employee라고 적어주고 works on이라고 이렇게 둘 다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봉을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set이라는 키워드 뒤에 연봉을 2배로 인상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절을 잘 적어줘야 되는데요. where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ID, 여기서 이 ID는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ID죠. 이 ID가 이 employee ID는 works on 테이블에 있는 애트리뷰트죠. 그래서 이 employee ID와 이 ID가 동일하고 그리고 이 임직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ID가 2003일 때 그때 그 임직원에 대해서 연봉을 2배로 인상을 해줘라 이렇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개의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ID, employee ID 하니까 이 각각이 어떤 테이블에 속한 애트리뷰트인지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아래처럼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그 뒤에 닷을 찍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테이블 이름을 적어준 뒤에 닷을 찍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위에서 볼 때보다 이 아래에서 볼 때 이 ID가 어떤 테이블에 속했고 이 employee ID는 어떤 테이블에 속하는지 좀 더 직관적이죠. 그리고 그 뒤에 프로젝트 아이디가 혼자 이렇게 애트리뷰트 이름만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works on project ID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업데이트 예제를 살펴볼게요. 회사의 모든 구성원의 연봉을 2배로 올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업데이트문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키워드 적어주고 employee 테이블 이름 적어준 뒤에 set 키워드 적어주고 연봉을 2배로 인상한 값을 새로운 연봉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where절이 없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이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모든 임직원의 연봉을 2배로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업데이트 문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문은 업데이트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set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업데이트 해줄 애트리뷰트 이름과 그에 대응하는 값을 적어줍니다. 지금까지는 애트리뷰트를 하나만 업데이트 해주는 예제를 살펴봤지만 꼭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애트리뷰트를 동시에 업데이트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where절을 적어주게 되고 이때 이 where절은 어떤 튜플들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해줄 것인지 업데이트 해주고 싶은 튜플들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을 하나 이상 이 where절에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where절이 없으면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튜플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임직원 존이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존의 정보를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존의 employee ID는 8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현재 이 존이 프로젝트 2001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존과 관련된 정보는 2개의 테이블에 나누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임직원 정보를 저장하는 employee 테이블에 존의 정보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존이 200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works on 테이블에 이 정보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얘 2개를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삭제를 해주면 되냐?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delete from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어떤 튜플을 지워줄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where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존의 아이디가 8이었으니까 아이디가 8인 튜플을 지워주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얘는 삭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이 works on 테이블에서도 이 정보도 따로 SQL문으로 삭제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 따로 삭제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works on 테이블을 처음에 만들 때 이 employee ID와 project ID를 각각 foreign 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employee ID를 보면 이 employee ID를 foreign 키로 지정을 해줄 때에 얘는 그러면 reference 하는 것이 뭐냐면 employee 테이블의
튜플의 아이디를 레퍼런스 하도록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서 어떤 설정을 걸어뒀냐면, 만약에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던 아이디가 삭제가 될 때, 그러면 그 삭제가 캐스케이드 돼서 동일하게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그 삭제되는 아이디를 참조하던 employee 아이디에 대응하는 튜플들도 삭제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삭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도 삭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SQL문을 작성하고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인이 휴직을 떠나게 됐어요. 몸이 아파서 휴직을 떠나게 되면서 현재 제인이 참여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인의 아이디가 2라고 했을 때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제인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SQL문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면 똑같습니다. delete from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적어준 뒤에 works on이라는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조건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where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제인의 아이디가 2였기 때문에 employee id는 2라는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works on 테이블에 제인이 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employee id가 2에 해당하는 이 2개죠. 이 2에 해당하는 모든 튜플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현재 딩요가 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2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프로젝트 2001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1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2002에서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자, 딩요의 아이디는 5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SQL문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delete from 적어주고 그 뒤에 works on 테이블 이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where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딩요의 아이디가 5였기 때문에 employee id는 5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2001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2002 프로젝트에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아이디는 2002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얘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딩요가 참여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단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었다면, 그러니까 2003, 2004, 2005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때마다 2002 삭제하고 2003 삭제하고 2004 삭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간편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뒷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딩요는 2001 프로젝트에만 집중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딩요와 관련돼서는 2001 프로젝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지워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2001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2001을 제외한다는 의미의 이 표시를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사실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써줘도 돼요. 우리한테는 이게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웨어절에서 딩요의 아이디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2001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쿼리를 날려주면 그러면 이 한 번의 쿼리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딩요가 참여하고 있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삭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끝으로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들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모든 프로젝트들을 날려줘야 되는 겁니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delete from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서 특징은 where절이 없다라는 거죠. where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튜플들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문도 그렇고 딜리트 문도 그렇고 where절이 없이도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where절 없이 동작하면 모든 데이터를 바꾸거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 테이블에 있는. 그래서 얘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업에서 개발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DB에 바로 붙어서 특정 튜플만 삭제를 하거나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몸이 피곤해서든지 아니면은 딴 데 신경을 쓰다가 실수로 where절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where절을 빼먹고 만약에 삭제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악몽의 시작이죠.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그 순간 이제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진짜 멘붕인 거죠. 멘붕. 갑자기 막 연락이 올 겁니다. 갑자기 뭐가 안 된다 연락이 오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확인을 했는데 누군가가 테이블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where절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 where절을 빼먹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elete 문을 정리를 하면 delete from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써준 뒤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에 대해서만 삭제를 할 거라면 그러면 where절을 적어주고 그 뒤에 조건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SQL을 통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